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모집 공고, 그러니까 분양 광고가 나온 후에 정해진 청약일에 접수를 해서 당첨을 가리죠. 이걸 본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본청약보다 1, 2년 정도 앞서서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추석 열차표를 올해 팔아보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정부가 3기 신도시는 이렇게 사전 청약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올해 아이폰 OLED 패널 공급망을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조달하면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5천만 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구매하는 패널의 비중은 당연히 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옥수수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유로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쉽게 전달해드리면서 또 중요한 내용은 빼먹지 않고 알려드리는 세상 유익한 시간,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은 나와 계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목소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조은하 기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네.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 잘해주셨죠. 이 추석 열차 티켓을 지금 구매하는 거. 내후년 거. 네, 그렇습니다. 본 청약이 한 2, 3년 후에 있을 텐데 그 1, 2년 앞서서 청약을 미리 하는 겁니다. 예약 구매 같은 건데 예. 사전 청약 때도 본 청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격 요건을. 그러니까 유지를 이거는 하고.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뭔가 자격이 있어야 예. 청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기존에 똑같이 그런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예.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연히 보고요. 네. 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뭐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해서 예. 특별공급 물량으로 한 85%가 나오고 일반 공급은 15% 정도나 나오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준 입주자 자격 요건은 똑같은데 사전 청약 때는 그 입주자 자격 요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 사실상 본 청약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네. 거네요. 그런데 예. 여기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이후에 무주택 요건만 유지를 하게 되면 본 청약에서도 100% 당첨자 자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을 하나 더 사면 안 된다는 건데. 네, 집을 사서도 안 되고. 설마 그러시겠어요? 집이 없어서 이걸 사시는 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패닉바잉 때문에 이제 매수 수요에 나서지 말아라. 네. 이제 당첨되셨으니까 예. 기다리시기만 하면 입주권이 주어지니 괜히 이제 나서지 마시고 불안감을 없애주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건 내가 집을 반드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세대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예.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다거나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면 상관없는데 뭐 젊은 신혼부부가 60세 안 되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같이 세대를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 세대는 깨끗하게 무주택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그거 하나만 걸린다. 네네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3기 신도시 청약을 이번에 하는 거와 똑같다.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가 많이 저렴합니까? 분양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사전 예. 청약 때 실제 청약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추정치를 계산을 합니다. 네. 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분양가를 올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청약을 넣으시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본 청약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대출 중에 보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5억까지만 되고 6억까지만 됩니다. 사전 청약에서 주택 가격이 5억 5천이라서 청약을 하고 나 보금자리론 받아야지 했는데 네. 본 청약에서 6억 천이 돼버렸다. 이러면 보금자리론은 이용을 못 하겠죠. 분양가가 안타깝게도 그 선을 넘어가면 예.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뭐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LTV 예. 뭐 이런 규제는 똑같이 받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대출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동네 사시는 분들만 청약할 수 있다면서요? 거기서 그 동네라는 건 어디입니까? 요게 달라요. 그래서 사전 때 이게 3기 신도시를 공부를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외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그 동네에 사셔야 되고. 뭐 얼마나 하면 대규모. 이거 학원 차리고 싶네요. 기준이 뭐예요, 대규모가? 그게 나와 있어요.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걸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청약하는 날 소장님 어디 좀 따라가 주면 안 돼요?
몸이 12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청약을 넣으실 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해당 지역의 거주자 이게 요건이 충족되냐 안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 동네라고 하면 네. 그 구나 군이에요? 아니면 동까지 맞아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 해 지역의 거주와 인접 지역의 거주 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냐, 서울 인접 지역인 인천에 사냐. 예. 그러면 인천에 청약하는 거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될 때가 있고, 예. 아니면 해당 지역에 거주만 됩니다라고 한다면 인천에 넣을 때는 인천에 사셔야 되는 경우만 설명해서 못 알아듣겠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꼭 들어보셔라.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합니까? 인터넷도 되고, 예. 방문 청약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음.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살다가 이사가도 괜찮아요? 살다가 이사요? 살다가 당첨돼서 아니라 아니면 일단 청약해서 당첨이 청약되고, 됐어요. 사전 청약 당첨되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살아야만 또 뭐 본 청약할 수 있다. 아니요, 그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면 다른 요건들은 다 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었어요. 그러다 이혼해도 괜찮죠. 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왜 웃어요? 살다 보면 그럴 그렇죠, 수 그럴 수 있지. 있죠. 네, 아니 제가 하려던 말씀을 예. 바로 캐치를 하시길래. 알겠어요. 네. 시험 빨리 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무주택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면 네. 예. 공급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10년 전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 주택과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연돼 가지고 그렇죠.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만약에 공급대로 안 되면 계속 무주택으로 쭉 살아야 되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절대 깨시면 안 된다는 거. 사전 청약 당첨됐다. 그래서 청약 통장 이제 깨도 되겠네. 본 청약 그대로 이어지니까. 근데 그랬다가 앞에 무슨 뭐 문화재가 발굴된다거나 이러면 안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주택이.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완전 날려버리는 거니까 청약 통장은 사전 청약 당첨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자격이 없어지진 않고 다른 본 청약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다만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또 사전 청약에는 못 넣어요. 다른 알겠어요. 본 청약은 할 수 있어도. 예. 그럼 여기 당첨된 후에 그 사이에 또 청약하러 다녀도 되고 예, 본 청약만. 당첨돼도 되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예. 다른 곳에 본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됐으면 사전 청약은 자동으로 취소입니다. 그건 전산이 알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넣어보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드실 텐데 네. 혹시 됐는데 되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취소하면 돼요? 취소도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될 것으로 가닥은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전 예.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이걸 취소하면 일정 기간 내에는 사전 청약 못 넣도록. 그걸 1년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넣고 당첨되고 저것도 넣고 당첨되고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막을.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 공급 중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은 만능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듣는 분들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네. 듣는 분들 중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네. 그때마다 김은호 소장님 부를 수 그럼- 없으니 혹시 뭐 어디 물어보면 알려주는 데 있어요? 일단 이 콜센터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다는 모르고 3기 신도시.kr이라는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4월 말 정도에는 사전 청약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따로 열릴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이 3기 신도시가 언제 사전 청약을 하는지 사전 청약 알림이 서비스도 제공을 하니까 예. 이건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kr 들어가셔서 청약 일정 알림이는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소장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친하게 지내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예, 조은하 기자님 준비해 오시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건 애플이 올해 아이폰 OLED 패널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뉴스예요. 애플은 알겠고 다변화도 알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겠다는 거. 근데 OLED 패널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패널이라고들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게 LCD였고 그다음에 바뀐 게 OLED예요. 근데 LCD가 뭐고 OLED가 뭐냐라고 하면 LCD는 원래 우리가 색깔을 보려고 하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빛이 있어야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 LCD는 진짜 스스로 뭐 빛을 못 내요. 그럼 누가 빛을 줘야겠죠? 뒤에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그렇죠. 백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백라이트가 빛을 쏴주니까 거기서 우리가 색깔을 봤던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온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니까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얇아지겠네요. 더 그럼. 얇아지고 색 재현력도 더 좋아지고 특히 검은 색상 같은 거를 더 잘 구분해주고. 이쁘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비싸겠네요, 그럼. 근데 어쨌든 요즘은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단가가 싸진 어, 그런
제품이죠. 그러니까 최신 휴대폰 화면이다 그 말이군요.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부터 2011년부터 이걸 적용을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네. 예. 애플은 최근에. 애플은 2000 아이폰 X가 언제 나왔었더라? 2017년, 예, 그때쯤에. 18년 그때쯤에 예. 나왔을 거예요. 그때쯤부터 알겠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동안에는 애플 아이폰도 삼성으로부터만 샀나 봐요. 그쵸. 삼성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그런 구조였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네, 삼성 예. 디스플레이가 그걸 계속 해왔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일단 애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아이폰 패널 수요가 약 1억 6,900만 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1,000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5천만 대, 그리고 중국의 BOE라는 업체가 900만 대 이렇게 각각 물량을 좀 배정을 받아서 따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에 약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독주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019년에 400만 대 했다가 지난해 2천만 대 이렇게 한 4배 정도 확 뛰었는데 예. 여기서 이번에 이제 5천만 대까지 한 2배 이상 더 뛴 셈이니까 확실히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형 OLED 시장에서는 OLED를 내세우면서 이미 좀 입지가 탄탄하게 굳혀져 있는데 중소형에서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TV용으로만 주로 만들었는데 네, 모니터용이나 이제는 예. 둘 다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면 그럼 우울한 삼성 디스플레이, 그쵸, 우울해진 신나는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상장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좀 배우면 되나요? 그냥 그렇겠구나. 친구가 삼성 디스플레이 다니다 그럼 너 좀 어렵겠구나. 손경제에서 들어보니까 너네 요즘 어렵다던데 그런 이야기 좀 하면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슬퍼하시겠죠. 그 디스플레이 시장도 이제 기술 격차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섞이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나 LG나 그냥 우리나라 회사니까 둘이 누가 우울하고 누가 즐겁든 어쨌든 거기서 사간다는 뜻이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중국 회사들이 이거 추월하면 특히 예민하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아까 말했던 그 LCD에서는 중국이 이미 따라잡으면서 오히려 삼성과 LG가 손들고 우리 이거 못하겠다라고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예. 이제 OLED는 그래도 기술 격차가 좀 어느 정도 한 대형 쪽에서는 한 3년, 4년 그리고 중소형에서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BOE가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거를 따냈다라는 건 약간 좀 이번에 많이 눈길이 가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BOE가 사실 작년까지는 애플의 그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리포폰에만 일부 좀 납품하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올해 예. 900만 대를 납품했다는 건 어쨌든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애플이 고장나서 AS를 받아서 리퍼폰을 받으면 그 폰은 좋은 패널은 안 넣어준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중국에서 가져갔던 건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리포폰을 중국 업체가 일부는 했었었죠. 좋지 않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박세훈 작가가 준비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옥수수 수입 관세를 지금은 3%인데 네. 0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옥수수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큰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옥수수 가격이? 일단 얼마나 오르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선물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3월에 톤당 14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달 선물 가격을 보니까 톤당 214달러니까 꽤 많이 올랐죠. 선물 가격은 그렇고 수입되는 옥수수 가격은 그럼 얼마나 올랐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옥수수 가격을 제가 2014년부터 쭉 봤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3월 기준으로 톤당 201달러에서 220달러 사이에서 계속 수입이 되다가 예. 올해 3월에는 톤당 260달러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꽤 많이 오른 거죠. 몇 년 전 가격 대비 한 30% 정도 올랐다. 그렇습니다. 예. 곡물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르는 건 꽤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제가 어제 통화했던 농촌경제연구원 쪽의 설명이고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럼 옥수수 가격이? 곡물 파동이 있었던 2012년을 보면 그때가 톤당 300달러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요즘 이상하게 옥수수 가격이 오르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예.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취재를 하다 보면 딱 이거다라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냥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의 이유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돼요. 되는데 지금 예. 옥수수 가격이 그렇습니다.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네. 일단 그래도 몇 가지 보면 국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질인데 작년에 미국의 대표 곡창지대인 아이오와주에서 가뭄하고 태풍이 발생했고요. 네. 브라질도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가뭄으로 고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옥수수를 생산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옥수수의 그렇습니다. 양이 줄었다. 공급이 일단 줄었다는 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수요 부분인데 중국에서 수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옥수수를 중국이 수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은 옥수수를 자급자족했거든요.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먹고 있었는데 2019년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도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게 발생하면서 옥수수 재배에 영향이 꽤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 만큼 또 많이 키우고 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키우는 돼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은하 기자님? 중국 인구는 한 15억 된다 그러던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될까요? 사람보다 4억 많아요, 적어요. 대략 4억 마리입니다. 4억 마리. 훨씬 적네요. 네. 예. 그래도 많은데. 근데 네. 18년에 그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돼지가. 예. 그러다가 돼지열병이 최근에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아. 2월 현재 통계를 보니까 3억 8천만 마리까지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돼지가 먹는 사료가 옥수수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입되는 그렇습니다. 옥수수가 요즘 늘고 있다. 중국 내 공급은 줄고 대신 중국 내 수요는 늘다 보니 예. 부족분을 다 수입으로 메우고 있다라는 걸 또 원인으로 꼽고 있고 아.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옥수수 수입 많이 하는 거는 네.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 후에 미중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성이다. 돼지가 늘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으나 네. 이런 부분도 있다. 뭐 어쨌든 중국이 수입 많이 해가고 그렇죠. 국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옥수수의 양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줄고 줄고. 있고 음. 이게 요즘 옥수수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오, 옥수수 뒤에서도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는 옥수수를 안 먹어서 잘. 그럼 중국이 옥수수 농사를 좀 빨리 좀 지으면 안 됩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그런 썰도 있어요. 썰 하나만 풀어드리면 뭐냐면 네. 중국 정부가 예전에는 옥수수 농장주들한테 최저 가격 보장을 해줬는데 우리 돼지열병 딸 때문에 좀- 돼지 수요가 줄고 옥수수 수요가 줄으니까 네. 아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해줘. 최저 가격 보장 안 해줄래? 아, 한때 중국에 옥수수가 넘쳤군요. 그렇습니다. 돼지들이 그 병으로 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농장주들이 그럼 나도 옥수수 재배 안 해. 이러는 바람에 옥수수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옥수수는 맘먹으면 빨리 자라지 않나요? 금방 자라요. 옥수수는 예. 오늘 요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키였으면 일주일 후에는 못 뛰어넘을 키가 돼버립니다. 그건 소장님이 일주일 동안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어쨌든 빨리 자라는데. 빨리 자랍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당분간 수입 옥수수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옥수수가 빵이나 과자, 음료수, 물엿, 술 이런 거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네. 재지나 골판지 만드는 데도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입맛에 달짝지근한 거, 네. 그럼 과자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설탕 넣는 거 아니라 아 그래요? 그 옥수수로 만드는 과당 이런 거 넣는데요. 그 과당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옥수수 그러니까 당.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결국은 식품, 비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옥수수 수입해서 국내 식료품 가격 인상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옥수수 수입업자들한테 관세 내려줄 테니 네, 얼른 옥수수 좀 많이 수입하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다. 예. 야, 이 옥수수 얘기도 재밌네요. 네, 옥수수 보시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예. 중간에 문자로 3842번님께서 듣고 계신데 김현우 소장이 군 시절에 대대장이었다고. 아니요, 이분 지금 문자 주신 분이 대대장님입니다. 아, 문자 주신 분이 대대장. 네, 화랑 잘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 깜짝 놀랐네요. 소장님은 그냥 사병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중대 이분 계실 때 아, 중대장이었습니다. 예. 대위. 네. 알겠습니다. 별 관심 없고요. 예, 다른 이야기 좀 하나 해보죠. 카카오 웹툰에 의해서 네이버 웹툰이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얘기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모양이에요. 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우리나라 대형업체 생기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쿠팡이 먼저 딱 선례를 남기면서 예, 다른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그런 기업들도 미국을 좀 눈여겨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에 시가총액이 8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에 달했었고 지금은 좀 주가가 빠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한 8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웹툰과 네이버 웹툰 모두 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지금 미국에 상장해 있는 쿠팡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들도 좀 있는 그러게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도 미국 가서 상장하면 더 높은 기업 가치로 인정받고, 그리고 왜 그렇죠. 가냐고 물어보면 미국은 적자 회사도 상장시켜 주는데 우리나라는 적자면 상장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반발도 있어서 요즘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그래 그럼 적자라도 해줄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 봐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증시 안 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우대책 같은 거를 예. 좀 내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한국거래소에서 뭐 시가총액 일정 수준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받아서 뭐 A나 트리플 B 이 정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한 기관에서만 받아도 통과가 되는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그럼 같습니다. 또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걱정이에요. 예. 자, 오늘 경제뉴스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조은하 기자, 박사훈 작가, 김현우 소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11시 5분에는 오늘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예, 저는 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